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같은 것들이 우리 학계나 실무에서나 조금씩 문제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 오늘 하나 나와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당대표 권한대행이자 원내대표를 맡고 계시는 권성동 대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금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후보자께서 보셨을 때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이 임명이 되면 그것이 탄핵 심판을 무효화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피탄핵 소추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판의 본안에 들어가기 전제로서 재판부 구성,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9인 중에서 3인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재판부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싶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가 그 점에 대한 판단을 전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헌법재판소가 명확한 헌법적 해석과 판단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임명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해당 전제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신규 세 분의 임명이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탄핵 심판을 인용하든 기각하든 어떤 결과를 내게 되면 네. 그 최종적인 판단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지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이 가능한 수단이 현재로서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피소추인 측이나 아니면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서 해당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탄핵 심판이 무효이다 라는 주장을 하며 대법원에 이 헌법재판 탄핵 심판 결정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한다면은 이 소가 적법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숙고를 해보거나 아니면 이전에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이런 통상의 우리가 아는 법 상식이나 뭐 그다음에 사업 질서에 비춰본다면 그러한 판단을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제가 깊은 연구가 없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네네, 제가 생각해도 당연히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절차적인 위법이 있는지 해당 절차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 역시도 헌법재판소에 몫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추가적인 심사를 하는 것은 우리 현재 사법체계상에서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방금 후보자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제 주장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는 자칫 잘못하면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복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 해석될까 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사법부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사법부가 자체적인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준수되는 것은 다른 헌법기관들의 어떤 삼권 분립에 대한 존중, 사법부 판단에 대한 존중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국민들의 저항권 행사 같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판단을 힘으로써 굴복시킬 절차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여당에 굉장히 책임 있는 자세에 계시는 분이 뭔가 탄핵 심판 자체의 무효화를 언급하시는 것 그 자체가 저는 우리 사법부에 대한 존중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의 일이라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언급은 저는 조심스럽고 삼가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우리 사법부 대법원까지 말씀하시니까 우리 대법원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헌법 질서하에서 사법부 독립, 그리고 우리 사법부의 최종적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국회나 여기서 탄핵으로 물으신다면 책임을 질 것이 맞고, 그 모든 것은 우리 헌법 하에서, 헌정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논리를 계속해서 확장시키면 방금 후보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 대법관 인사청문회에도 여당 의원들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계시고 굉장히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내란 사건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지금 여당의 동의가 없는 이런 대법관의 임명에 문제가 있다. 대법원의 판결도 역시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편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것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무책임하고 상권 분립을 무력화하고 우리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굉장히 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비롯한 동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당당한 대법관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우리가 이제 아까도 계속 이제 계엄이라는 상황, 또 내란이라는 상황 하에서 입법부의 권한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런 여러 혼란 상황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대부분 사법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입법부의 구성원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하고 특히 이렇게 우리 권력 구조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일수록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하거나 오히려 또 뭔가 무효화를 암시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국민들의 뭐랄까요, 이렇게 저항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선동행위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입법부의 일원들이 사법부의 개별 판결이나 개별 법관에 대해서 지나친 문제 제기나 뭐 탄핵을 협박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평상시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굉장히 중차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된 논리도 없이 뭐 3명 추가로 임명하면 이거 무효화 시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전에 흔들기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비단 헌법재판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 계속 영향을 주는 만큼 저는 후보자께서도 이런 여당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 독립의 의지를 굳건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하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